안녕하세요. 오늘의 사연 시작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철없는 신우 때문에 생긴 이야기를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어서 이렇게 사연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저는 평범한 직장 다니는 가정주부로 3년을 함께 지낸 남편이 있었어요. 일찍한 결혼은 아니었지만 나름 콩고깨는 그런 신혼을 즐기고 있었죠. 그런데 저한테 이런 일이 생길 줄 어떻게 알았겠어요? 분명 즐겁기만 했던 신혼이 있으니 말이에요. 우선 제 이야기에 큰 줄기를 맞는 주인공 신우는 말이죠. 객관적으로 보나 주관적으로 보나 정말 철이 없는 인간이었습니다. 아무리 어리다고 해도 30은 된 사람이었거든요. 신우가 하는 꼴을 보면 정말이지 저도 30에 했었나 싶을 정도로 뭐랄까 나이값을 전혀 못하는 사람이었죠. 보통 여자들은 남자보다도 일찍 철이 든다는데 이놈의 신우는 제가 결혼할 때도 그렇고 지금 당장도 그렇고 도통 철이라는 게 드는 법이 없었거든요. 하지만 남편은 자기보다 8살이나 어린 여동생이라면 신우를 아주 끔찍이도 감싸면서 예뻐했고요. 신우 역시도 이런 신우를 막내아비 정말 오냐오냐 둥기둥기 자랐던 모양이더라고요. 처음 결혼할 때도 이런 신우 때문에 결혼을 하지 말아야 하나 싶을 정도의 고민을 했는데 그때 그러지 않았던 대가를 이렇게 치를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아무튼 신우는 그래도 얼굴이 좀 예쁘장한 편이었거든요. 그래서 별 볼 일 없는 직장을 가지고 있더라도 항상 옆에 남자를 끼고 살았어요. 그런데 이제 결혼까지 가자 하면 딱 문제가 생기는 거죠. 자기에 될 사람이 제대로 된 직장도 아니고 매번 지겹다면 회사 그만두는 사람이랑 결혼을 하겠다 하겠어요. 아, 이번엔 진짜 결혼할 줄 알았는데 남자들이 왜 이렇게 근성이 없대. 나 정도 되는 얼굴에 적당히 돈 벌고 있으면 그냥 결혼해도 되는 거 아니야? 언니, 안 그래요? 그러니까 말이야. 우리 딸이 이렇게 예쁘고 착한 데이 정도 안에 맞이하려면 근성이 좀 있어야지. 기다려봐. 세상에 짝 없는 사람 없다는 데네. 오빠도 저렇게 질짝 만나서 잘 살고 있잖니. 저는 이런 신우와 시우가 나누는 이야기를 듣고 어이가 없었지만 그래도 시댁 사람들이었으나 그렇네요 하고 고개를 끄덕이고 넘어갔죠. 제가 이렇게 소극적인 태도로 있는 것도 다 이유가 있습니다. 예전에 한 번 신우에게 이 빠른 소리를 했더니 아주 집이 떠나가라 울더라고요. 뭐랬더라? 어떻게 가족이라는 사람이 내 편을 안 들 수 있어? 언니, 내가 싫은 거지? 내가 오빠한테 용돈도 다 쓰고 엄마 사랑 다 독차지니까? 내가 싫은 거잖아. 어머, 얘가 왜 이러니? 너 지금 이한테 뭐라고 했니? 결혼한 지 얼마 되지도 않은 애가 정말 간도 크네. 어떻게 시댁 식구한테 당신 애한테 뭐라 그랬길이래? 너도 일단 울지 말고 이야기를 좀 해봐. 그래? 뭐든 엄마든 해결을 줄 거 아니야? 언니가 나보고 직장도 제대로 안 다니고 돈도 모아둔 거 하나 없다고 이상한 사람 취급하아. 그러니까 내가 눈물이 안 나. 당신 정말로 그렇게 말했어? 내가 말했잖아. 우리 집에서 정말 귀한 몸이라고. 당신 마음도 이해를 하는데 우리 집 사정도 있으니까 당신이 좀 이해하고 넘어가자. 괜히 집 시끄럽게 하지 말고 살 아이도 이렇게까지 떼쟁이는? 이제 그만 거렸거든요. 다가 신우 한 번 울렸다고 시우와 남편도 득달같이 제가 모든 걸 잘못했다는 듯이 말하고 전 신우를 위해 한 조언이었다. 그 뒤로는 신우를 봐도 그저 알아도 모른 척하며 넘어가게 되더라고요. 그래도 이런 상황에 제가 남편과 함께 산 것은 시댁과 분가를 해서 지내고 있었기 때문이었죠. 그게 아니라면 진작에 이혼을 했을 거예요. 남편이 그래도 자기 신우 참 예쁘다, 예쁘다 해도 제 앞에서는 선을 딱 그어줬거든요. 앞에 들으셨으니 아시겠지만 신우는 뭐든 내 탓이라 말했지만 남편은 저보고 서로 입장이 다르니 이해 좀 해달라 매번 이런 식이었어요. 전 이런 남편도 시간 지나면 언젠가는 제 편이 될 날도 오겠지 하며 생각하고 지냈어요. 하지만 그 선이라는 것도 말이죠. 신우가 결혼을 앞두니 좀 흐려지는 것 같더라고요. 시댁에서 신우를 이렇게 알뜰살뜰 생각하는 이유도 이해는 합니다. 친우는 말이죠 아버지, 저한테는 시부되는 사람을 어린 시절에 잃었거든요. 듣기로는 공사장에서 발을 헛디디는 바람에 좋지 않은 일이 생겼다는데 어린 날
한순간에 아버지를 잃었으니 그런 마음 때문에라도 남편과 시호에게 신우가 더 눈에 밟히는 걸지도 모르겠다 생각을 했죠. 그렇다고 시댁 식구들과 온전히 같은 마음이 될 순 없겠죠. 없었어요. 전 이들과 같은 가족이 아니었으니 신우에 대한 감정은 딱 동전까지였고 그 이상의 연민은 없었기에 지금 같은 결말이 된 걸지도 모르죠. 아무튼 그런 애주중지 여기는 신우 있으니 얼른 좋은 사람에게 시집은 보내고 싶고 그런데 신우는 도통 제대로 자리를 잡을 생각이 없었으니 시간이 흐를수록 시모는 걱정에 쌓여가는 것 같더군요. 애가 탄 시모는 여기저기 백방으로 선자리를 알아보고 그랬죠. 그 불똥은 저한테도 튀었고. 예, 우리 막내 말이다. 어디 괜찮은 남자 없을까? 너 다니는 회사 정도면 벌이도 좀 괜찮겠다. 너도 연차가 좀 있으니 좀 어린 애들 밑에 있는 부하 직원 하나 꼬드겨서 소개해 줄 수도 있지 않니네? 아가씨요. 제 밑에 새로 들어온 신입이 있긴 한데 저번에 같이 밥 먹으면서 물어보니까 여자친구 있다고 해서요. 그 외에는 전부 결혼한 유부남들 밖에 없어서 아무래도 저희 회사는 힘들 것 같아요. 어머님, 이때 전 진짜 직장 상사한테 제 친구 소개해 달라는 말보다 더 힘들었던 것 같아요. 생각 같아서는 그런 사람 소개시켜 주었다. 무슨 말을 들으라고 당장 말하고 싶었지만 표정 관리하면서 힘들 것 같다. 이런저런 이유를 붙이는 게 이때 제 한계였어. 아, 그래. 여자 친구가 있대. 그래도 뭐 좋다. 일단은 한번 소개라도 해줘봐. 너도 알다시피 우리 애가 좀 예쁜이 남자들은 원래 예쁜 애들한테 환장한다. 게다가 골키퍼 있다고 골이 안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설마 너 우리 애한테 소개시켜 주기 싫은 거 아니냐? 정말 어이가 없죠. 저런 말은 20대 때나 제철없는 친구들이나 했던 이야긴데 이걸 심하는 사람한테 들을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정말 애써 변명 아닌 변명을 하며 절대 안 된다 방어하느라 진땀을 뺐어요. 그러다 신호의 레이더에 한 놈이 걸린 겁니다. 물론 시아의 합작품이었다. 내일 우리 막내 결혼할 사람 데리고 온단다. 좀 괜찮은 음식이랑 이런 것 좀 해둬야 하지 않겠니? 너도 와서 좀 도와 그리고. 괜히 입 놀리지 말고 시호가 갑작스레 전화와서 이런 말을 하는 걸 보니 정말로 결혼까지 생각한 놈이 제대로 하나 걸렸구나 싶었죠. 솔직한 심정으로는 신호에 대한 모든 걸 까발리고 결혼은 다시 생각하라 하고 싶을 정도였지만 제가 그러면 남편과의 사이도 이혼 생각할 정도로 나빠질 테니 어떻게든 제 입을 꾹 눌러 참았습니다. 그리고 시의 부가 될 사람이 시댁에 방문한다는 날이 되었죠. 안녕하세요. 한동철이라고 합니다. 이번에 여기 혜정씨랑 진지하게 결혼까지 생각하고 있습니다. 따님 저에게 주십시오. 심해부 될 사람은 아주 호쾌한 사람이었어요. 딱 봐도 왜 성격 좋아 보이는 아주 당찬 사람들 있잖아요. 어쩌다가 이런 사람이 저희 신우한테 걸렸는지 아무래도 신우의 껍데기에 단단히 홀렸던 모양입니다. 그런데 이 남자 참으로 불쌍해요. 왜냐하면 시댁에는 이 남자가 모르는 이야기가 정말로 넘치도록 많았거든요. 평소 신우가 어떻게 말하고 다녔는지 몰라도 지금 다니는 회사는 시모의 사정사정에 신우가 겨우 어거지로 다니고 있는 중이었고 신우는 집안일도 자기 손으로 하나도 못하는 그런 사람이었거든요. 지금 나가서 살고 있는 원룸도 주위 한 번은 시모가 가서 청소며 빨래며 해주고 있었죠. 그런데 이 사람은 그것도 모르는지 이런 말까지 하면서 시댁 사람들의 환심을 사려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얼마나 살림을 잘하는지 모르시죠? 제가 정말 집에 한 번 놀러 갔다가 깜짝 놀랐다니까요. 저희 어머니도 그렇게까지 깨끗하게 하고 살진 않는데 집에 구석구석 먼지 하나 없고 화장실에서는 향기가 나더라고요. 게다가 반찬들은 어찌나 정갈하지. 그거 보고 이 여자가 내 안에다 따기 생각이 들었어요. 당장이라도 뒤로 끌고 가 이런 콩깍지를 벗겨주고 싶은 마음이 굴뚝이지만 남편도 단단히 제 손을 붙들고요. 있었기도 했고 시모가 세모 눈을 하고 저를 쳐다보고 있어서 저는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그저 또 이렇게 한 명의 희생자가 생기는구나 싶었죠. 그런데 피해가 저에게까지 올 줄은 누가 알았겠어요. 한참 신우가 스드메 결혼식이라 하면서 여기저기 바쁘게 다닐 때였어요.
저한테는 제 결혼식 준비해준 웨딩 플래너까지 소개시켜달라는 둥. 남편에게는 뭘 부탁했지. 저 몰래 후다닥 뭘 숨기면서 준비를 하는 것 같던데. 벌써 한숨이 푹 나오기 시작할 때였죠. 갑자기 시호에게 전화가 왔는데 대뜸 돈을 빌려달라지 않겠습니까? 이번에 우리 막내 결혼하겠다 찾아온 청년 말이다. 정말 너무 괜찮지 않니? 그래서 혜정이 이번에 바로 결혼시키려고 그 집 사람들이랑은 결혼 날짜까지 다 받아놨어. 내년 3월인데 혼수는 알아서 해오겠다 하더라. 그런데 우리 혜정이 기죽일 수는 없잖니? 그래서 내가 집 좀 해준다고 했는데 돈 좀 빌려다오. 너무나 당당하게 돈을 요구하는 시모에 저는 어처구니가 없었죠. 네, 아니, 아가씨. 집을 마련해 주는데 저희가 왜 돈을 달라 하니? 저번에 어머님 집을 구하실 때도 저희가 겨우 힘들게 마련해서 해드렸잖아요. 그거 뻔히 알면서 어떻게 저희한테 돈을 달라 그러세요? 넌 우리 혜정이가 가엾지도 않니? 저 어린 것이. 그래도 결혼 한 번 잘해서 잘 살아보겠다고 괜찮은 청년 하나 데려왔는데 그러니까 요번에 무리해서도 어떻게 좀 마련해봐라. 너희 친정은 잘 살잖아. 지금 저희 친정이랑 이게 무슨 상관인데? 뭐, 어머님이 말씀하신 대로 돈을 빌린다고 합시다. 그러면 저희 부모님한테는 뭐라고 말하고 돈을 빌려요? 전 절대 못해요. 하고 싶으시면 어머님이 직접 저희 부모님 만나서 돈 빌려달라고 말을 하세요. 너무 어이가 없어서 큰 소리가 저도 모르게 덜컥 튀어나왔죠. 생각해 보세요. 어느 집의 사돈 처녀가 결혼한다는데 거기에 자금을 대주나요? 추금을 좀 두둑이 넣어주는 것 정도의 이해는 됩니다. 그런데 이런 말이 안 되는 이야기를 쉽게 꺼내는 시모에 전 너무나 당황했죠. 그런데 정작 화내야 할 사람은 따로 있는데 시모가 버럭 화를 내더라고요. 정말 있는 것들이 하다더니 이 작은 집 하나 해줬다고 아주 대수지. 사돈은 그렇게 궁궐 같은 집에서 살면서 그리고 우리 혜정이 잘 되면 너희한테도 좋은 일인데 뭘 그렇게 아끼려고 들어? 아 됐다. 됐어. 아 더러워서 내가 정말 이러면서 저한테 무슨 비바으러 온 사람처럼 돈 맡겨둔 것도 아니면서 대뜸 화를 내더니 그대로 전화를 끊어 버리더라고요. 너무 황당하고 어이도 없고 저는 그날 남편에게 말을 하려고 했는데 이미 시호가 선수를 친 상태였죠. 당신 오늘 엄마한테 무슨 소리를 했길래 엄마가 우는 소리 하면서 전화가 오냐? 내가 회사에서 얼마나 당황했는지 알아? 당신이 뭘 당황해? 어머님 때문에 내가 더 당황했어. 느닷없이 전화와서 아가씨, 결혼자금 내달랐는데 우리가 돈이 어디냐? 설마 당신이 나한테 돈 빌리라 말한 건 아니지? 아니, 솔직히 당신은 장모님한테 이야기 한 번 하면 돈 좀 빌려올 수 있잖아. 어릴 때부터 아빠 없이 자란 우리 혜정이 당신은 가지도 않아. 그래도 내 하나뿐인 동생이고 이제는 당신 가족이기도 한데 그 정도는 해줄 수 있잖아. 아가씨가 내 동생이야, 당신 동생이야. 그리고 당신은 양심이 있으면 생각 좀 해봐라. 저번에 어머님 집 구해 드린다고 했던 것도 겨우 장만한 거였잖아. 그것도 우리 집 도움 받아서. 그런데 이번에도 도움을 받자고 당신 이러려고 나랑 결혼했니? 왜 말이 그렇게 되는데? 아 됐어. 해주기 싫으면 말을 말든가. 왜 괜히 언성 높이는데? 그래서 어쨌든 당신도 처진 똑바로 해. 이제 당신 집에 난 돈이고 뭐고 돈은 일절 안 줄 테니까 한 번만 더 이런 이야기 나한테 꺼내면 그대로 이혼이니 그렇게 알아? 마지막 말을 정말 마지막으로 한 일주일 동안은 도 안 보고 지냈네요. 아주 자기 잘못은 하나도 없다는 듯이 매번 저와 마주치면 입은 삐죽 튀어나와서 그러거나 말았거나. 저번에 시대 구해주는 것도 힘들었는데 이번엔 절대 질 수 없다 싶어져도 단단히 남편을 무시하며 지냈습니다. 오히려 이렇게 무시하면서 지내니까 아주 속이 시원하더군요. 그런데 말이죠. 너무 놀랍게도 정말 딱 일주일 지나고 나서는 저한테 아주 해미소로 인사를 하고 회사를 가는 거예요. 이상한 기분이었죠. 게다가 그날은 또 시에게 자꾸 연락이 오는 거예요. 받기 싫었지만 그래도 지금은 한 가족이다 생각해서 시모의 전화를 받았습니다. 예,
집에 반찬 필요한 거 없니? 너무 말랭이 좋아하던데 내가 그것 좀 해줄까? 아니면 내가 이번에 너희 집에 가서 청소나 무집안 일이라도 좀 해줄까? 다 맞벌인데 집에 와서 그런 것들 하기 힘들잖아. 아니요, 어머님, 괜찮습니다. 그보다 왜 전화하셨어요? 설마도 아가씨 돈 빌려달라는 그딴 소리 하시려는 건 아니죠? 정말 어머님, 제가 그이랑 이혼하는 꼴이라도 보고 싶어서 이러세요? 넌 어떻게 말을 그렇게 하니 해? 아, 사람이 어째서 그렇게 잔정이 없어? 아, 그래. 다른 마음이 있어서 전화했다. 왜? 시험이라는 나한테 내가 어떻게 할 건데? 어머님이 이런 식으로 막무가내 나오셔도 저 해줄 수 있는 거 단 하나도 없고요. 저희 그때 어머님 집 마련해 드린 걸로 모아둔 돈도 다 썼으니까 한 푼도 없습니다. 돈 나올 구석, 우리 친정도 이번만큼은 간섭 안 한다고 하셨으니까 제발 신호 좀 그만 애 취급하세요. 알아서 결혼해서 잘 살겠죠 뭐? 너 지금 말 다 했니? 그래, 내가 앞으로 얼마나 그렇게 고개 뻣뻣이 들고 사는지 내가 두고 보겠다. 있는 것들 무서워서 어디 세상 살아 하겠니? 제가 산 날은 많지 않지만 두고 보자는 사람 하나도 무섭지 않다는 것쯤은 다 압니다. 게다가 시모는 오히려 제게 빌어도 모자랄 판이었는데 당당하게 나오니 뭘 믿고 저러나 싶기도 했죠. 왜냐하면 제가 오히려 남편보다 돈도 열심히 모았고 지금까지 가정을 잘 지탱하면서 살았으니까요. 그러니까 그런 저에 대한 고마움은 커녕 감사의 인사도 하지 않는 시호에게 저도 큰 소리를 내며 반박한 거죠. 그런데 어쩜 이렇게 황당한 일들을 벌이는지. 하루는 시모가 짐을 한가득 가져오더니 저희 신혼집에 자기도 함께 살겠다고 쳐들어왔지 뭐예요. 그것도 저한테 사전에 한마디 말도 없이 말이죠. 어머 어머님, 그 짐들은 다 뭐예요? 그리고 이 시간에 어쩐 일로 저희 집을 어디 여행이라도 가세요? 무슨 말이냐? 아무튼 나이 집에서 좀 살자. 사실 막내 결혼자금 우리 집 다 팔아서 마련하려 했거든. 근데 사기를 당했지 뭐냐네 집을 팔아요? 아니, 그 집을 어떻게 파셨어요? 제 명의로 된 집인데 어떻게 판다 만다 하시는 거예요? 제 동의 없이는 그 집 못 팔아요. 아니면 남편이 제가 동의라도 했다고 해요. 오, 이거 없네. 어떻게 팔다니? 솔직히 명의는 내 앞으로 되어 있을지언정 지금까지 내가 살았으니 정당한 내 집이지. 그리고 내 남편과 넌 어차피 부부 아니냐? 원래 부부가 같이 산 공동 자산은 서로 권리가 있는 거 모르니? 게다가 이 시험이니까 집도 절도 없다는데 당장 받아들여야지. 아니면 이대로 내치기라 할 셈이니 전이 말에 저도 모르게 남편을 향해 눈을 휙 돌렸고 남편은 모르는 척을 하면서 천장만 보더군요. 이때 제 눈은 완전 돌아버렸다. 그 집은 절대 남편 혼자서는 팔 수 없는 집이니까 명의가 제 앞으로 되어 있는 것을 남편이 어떻게 제 의사도 무시하고 혼자 팔겠다 했는지 어이가 없어도 너무 없어서 허탈한 허도 수만 나오더라고요. 이렇게까지 저희 신혼집에 쳐들어올 줄은 몰랐지만 저는 일단 대강 지금이 어떤 상황인지는 알고 있습니다. 있었습니다. 물론 이들은 몰랐겠지만 사실이 둘이서 꾸미던 짓은 제 귀에 다 들어오고 있었거든요. 지금 이렇게 딴청 피우는 남편이 왜 이렇게 하는지도 전부 알고 있었고요. 왜냐면 말이죠. 저 몰래 그 집 팔아 넘기려다가 부동산 아저씨한테 딱 걸렸거든요. 오, 예림아. 잘 지내지? 아, 다름이 아니라 너. 엄마랑도 이야기를 좀 해봤는데 혹시 정말로 내가 그 집을 파는 건가 해서 저번에 우리 집에서 계약했던 물건 내 이름으로 되어 있잖아. 아네네, 제 시어머니 집 말씀하시는 거죠? 그거 제 앞으로 회사했죠. 제 이름으로 대출받아서 산 집이니까. 근데 그게 왜요? 근데 말이다. 얼마 전에 너 시어머니랑 사람하고 남편이라는 사람이 같이 찾아오더니 그 물건을 내놓겠다는 거야? 물론 난 처음에 안 된다 그랬지. 그랬더니 그 집 사겠다는 사람이랑 직접 거래할 테니 계약서만 써달라고 하더라니. 뭐야네?
계약서를 써요. 제 집인데 왜 남편이 그 집 매매 계약서를 쓴다는 거예요? 그거 법적으로 가능한 일인가요? 안 그래도 말이다. 이건 이상하다 싶어서 그때 찾아온 상대방, 슬쩍 불러가지고 일단 이야기는 했는데 워낙 조건이 좋았는데 그 사람이 영 내 말을 안 믿는 눈치더라고요. 뭐 알았다 치더라도 무시하려고 하는 것 같더라. 그리고네 남편이 이미 내 의사 다 밝혔다고 그러는 거 있지. 제 의사를 확인했다고. 정말 그 사람들이 그렇게 말해요. 이 인간들을 정말 어이가 없네요. 저 거기 판다는 거 한 번도 남편한테 얘기 들은 적도 없고 남편도 제 허락받은 적 한 번도 없어요. 이상하네. 뭐 위임장 이런 것도 다 가져온 것 같은데. 아, 일단 알았다. 내가 상황 돌아가는 거 보고 다시 연락하마. 시모가 살던 그 집은 말이죠. 사실 당시 어려웠던 시댁의 사정에 겨우 저희 친정집에서 해준 집이었어요. 친정이 막 잘 사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누구 한 입 굶게 만드는 그런 사정은 아니었거든요. 여러분들이 들었을 땐 그걸 왜 해주냐? 집에 돈이 그렇게도 썩어나냐? 이렇게 말하실 수도 있었겠지만 저희 친정 부모님 입장에서는 시댁이 못 살면 괜히 저만 더 힘들게 만들까 봐 그게 걱정된다 해주신 거였어요. 친정 부모님이 정말 사람 하나는 기똥차게 본 거죠. 아무튼 그렇게 마침새를 놓고 있는 집이 있어서 그 집을 제 앞으로 돌려주셨던 건데 그래도 명의가 부모님 본인들이 좀 그렇다고 그 집을 저에게 그래도 저렴한 가격으로 팔아준 집이었어요. 그런데 그런 집을 팔았다. 제 명의로 된 집을 말이죠. 어처구니가 없었어요. 이것들이 진짜 법도 무시하고 이제 정말 사기를 치려 하는구나 싶더군요. 사실 이 일이 생기기 전에는 크게 문제될 만한 것들이 없었거든요. 어차피 제 명의였고 시호가 월세 명목으로 관리비 정도를 저에게 줬기 때문에 그것도 겨우 전기 난방 이런 부분인데 전부도 아니고 일부였지만 아무튼 그런 집을 이렇게 제 허락도 없이 팔다니 저는 바로 부모님께 연락해서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하는지 상세히 물었습니다. 아마 부동산 쪽으로 조금 관리하는 것들이 있으니 아시지 싶어서 말이죠. 뭐 그래, 내가 그 집을 판다고 하니 이상하다 싶었다. 사위가 그때 사돈한테 준다는 집을 내 허락도 없이 팔았다 이거지. 이런 못된 놈을 봤나. 물론 그건 불지. 그거 매매 계약 무효로 소송 걸면 된다. 집 거래한다는 상대방도 그래. 어떻게 명의가 자도 없는데 그 집을 거래할 생각을 했대? 아니면 엄마, 내가 그 집을 정말로 팔아버리면 되는 거 아닐까? 돈은 어차피 내 명의로 된 집이니까 나한테 나머지 거래대금 넣으라고 하면 되잖아. 그러면 어머님이 남편이고 닭 줬던 게 신세되지 않겠어? 내가 그렇게 하고 싶다면 말리진 않겠는데 듣자 하니 조건도 너무 별로던데 아깝지 않겠어? 그래도 목 좋은 곳에 있는 집인데 우리도 그 집 너한테 쉽게 주자. 결정한 일도 아니었고 나도 알아. 엄마, 아빠가 힘들게 벌어서 겨우 마련한 노후 자금. 내가 들고 간 거란다. 하지만 지금 난 돈보다 이 사람들이 나 몰래 이런 짓을 했다는 거에 아주 배신감을 느낀다. 이 사람들도 한 번 당해봐야 정신을 차리지. 그래, 내가 그렇다면 어쩔 수 없지. 지금 상황에 돈이 중요하겠니? 우리 딸이 더 중요하지. 어쩐지 이상하게 저한테 친한 척하던 시모아. 전날까지만 해도 입국 다물고 있던 남편이 밝은 모습으로 아침에 인사한 것까지. 아, 완벽하다. 이 사람들이 다 짜서 날 속이라고 하는구나. 나한테 딱 걸렸다 생각으로 복수의 칼날을 갈았다. 그리고 저는 엄마의 전화를 끝으로 당장에 그 부동산으로 찾아갔고 제 명의로 된 집에 계약을 했다던 사람을 찾아갔고 연락을 해서 그 자리에서 바로 거래 대금에 대한 이야기를 했다. 정말 아무것도 모르고 계약하다가 한 거 맞아요? 아무리 남편이라 해도 당사자도 없는데 어떻게 계약을 하겠다고 도장을 찍어요. 아, 정말 좀 몰랐습니다. 진짜로 그 남편이라는 사람이 아내가 허락했다면서 저한테 문자 기록도 보여줬다고요. 옆에서는 그 남편 엄마라 사람도 맞장구를 치니 제가 어떻게 하니까? 가족이 뭐 같은 가족 대상으로 사기칠 이유도 없고요.
요즘 세상에 누가 문자로 판단해요? 당장 저한테 전화라도 걸어서 확인을 받았어야 할 것 아닙니까? 이대로 가면 당신 소송당의 계약금도 날릴 위기건 알고 있어요. 네, 소송이 아니, 부부가 공동으로 구집을 정당하게 사고 팔았는데 왜 그게 소송까지 가야 할 일입니까? 당신 지금 나 협박하려 나왔어요. 뭘 믿고 그렇게 당당하게 구는지 모르겠는데 당신 매매 계약 무효 소송이라고 몰라요? 명의자가 없는 자리에서 그것도 명의자의 의사도 제대로 파악하지도 못한 상태에서 거래하면 그건 전부 다 무효로 가능하다고요. 아무리 대한민국 법이 가볍다 한들 따지고 치면 사기인데 그냥 넘어갈 줄 알았어요. 도 크신의 아이씨, 당신 남편이라는 사람이 정말로 당신 입으로 괜찮다고 했다고, 그렇게 저한테 말했다고. 아이 그래요. 내가 졌어요. 졌어. 그럼 내가 뭘 어떻게 해야 합니까? 저도 이 집 산다고 대출 신청까지 다 해놓은 상태라고. 아이, 제발 이렇게 빌 테니까 이 집 저한테 팔아주면 안 됩니까? 저도 집에 토끼 같은 자식들과 아내가 있는 몸이라고 뭐든지 다 들어줄게요. 제가 법 이야기를 하니 화들짝 놀라는데 아마 이 사람도 부부 사이에 이렇게까지 할 줄은 몰랐는지. 제가 원하는 게 있으면 일단 다 들어주겠다고. 제발 계약은 진행해 달라 싹싹 빌더그요. 계약금은 어쩔 수 없다 생각합니다. 이미 취한 돈이고 아직 거래대금 남아있죠. 그거 제 계좌로 넣어주세요. 어차피 대출 기간도 남았으니 때 돼서 나중에 제가 연락드릴 테니 그때 바로요. 아시겠어요? 안 그러면 정말로 소송 진행할 겁니다. 시모는 또 터무니없는 가격에 집을 내놨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계약자가 자꾸 집을 사겠다고 제발 팔아 달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계약자는 당장의 돈이 나오지 않는다고 대출 승인까지 조금 기다려 달라 하길래 그러라 했습니다. 어차피 제가 돈이 급한 것도 아니었으니까요. 제가 이렇게 물밑 작업으로 자신들이 꾸민 상황 어떻게 만들고 있는지도 모른 채로 시모와 남편은 까맣도록 있어서 놀고 있더라고요. 이딴 사람들을 제가 시댁 사람이라고 3년을 참아오다 그간의 시간이 아까울 지경이었죠. 그렇게 대망의 집거래 대금이 들어오는 날 시모는 여전히 저희 신혼집에서 저라는 인간이 있든 말든 자기 할 일하면서 지내는 중이었죠. 앞으로 다가올 자기 미래도 모르고 말이에요. 아무튼 저는 이제 때가 됐다 생각해서 남편과 시모를 불렀습니다. 그리고 남편, 시모 3명에서 삼자 대면을 시작했죠. 어머님, 그리고 당신, 나한테 뭐 할 말 없어? 그리고 어머님은 왜 제가 데려온 정이 방에 가둬 두셨어요? 제가 그러지 말라고 누니 말씀드렸잖아요. 이런 제 물음에 자기가 뭐라고 남의 집에 쳐들어와서 사는 주제에 크게 한숨을 푹 내쉬는 시모가 기가 차더라고요. 지금 한숨을 쉬어야 할 사람이 누군데? 그럼 짐승이랑 같은 집에 지내는데 내가 가만히 있겠니? 너 저렇게 털날리는 애를 어떻게 집안에서 키울 생각을 하니? 그러니까 내가 애를 안 가지겠다 하는 거 아니야? 연서가 너는 아내 감독을 뭐 이렇게 하고 살아? 대놓고 남편에게 저를 어떻게 관리하냐 자기들은 아무 잘못도 없다는 듯이 말을 하는데 지금 이렇게 제 심기를 불편하게 해서 될 상황이 아닐 텐데 말이죠. 당신은 우리 엄마가 이 집에 있는 게 싫어서 괜히 그러는 거 아니야? 갑자기 무슨 할 말 타령이야? 그리고 쫑이 털날리는 게 기관지에 얼마나 나쁜데? 우리 엄마, 기관지 약하신 거 몰라서 그래? 그러게, 내가 베란다에서 가도 키우라고 그랬잖아. 뭐, 쫑이를 베란다에 가도 키우자고. 아, 두 분 모두 저한테 할 말은 없다 이거죠. 한 번 더 물을게요. 정말? 저한테 할 말 하나도 없어요. 그 가슴 위에 손을 얹고 한번 생각해 보시죠. 당신, 아까부터 원인 모를 말을 계속하네. 그냥 엄마 집에 있는 게 싫으면 싫다고 직접적으로 얘기를 해. 사기를 당해서 마음도 아픈 사람인데 그걸 그렇게까지 고가워하냐? 제가 아무것도 모르는 치라고 생각을 했는지 여전히 얘기할 생각을 하는 두 사람. 그래서 전 그들 앞에서 바로 집을 사람한테 전화를 했습니다. 드디어 복수의 서막이 시작되었죠. 네, 저번에 얘기했던 집주인입니다.
오늘 거래대금 주실 수 있다고 했죠. 앞서 전달드린 계좌로 입금 부탁드려요. 지금 당장력, 제가 이렇게 말을 하고 전화를 뚝 끊으니 남편의 안색이 하얗게 들리면서 어떻게 된 일인지 파악을 한 것 같더군요. 그리고 제 손목을 잡고 부들부들 떨며 말을 하는데 겁에 질렸던 개인 줄 알았습니다. 그게 무슨 소리야? 거래대금? 집주인, 당신, 설마 우리 엄마 집 한 거래대금 말하는 거야? 그걸 왜 당신이 받아? 왜 당신이 정말 날 몰라? 보는 거야. 내가 내 명예로 된 집을 판다는데 그것도 모르고 앉아만 있을 것 같았어. 뭐, 내 통장, 가족관계 증명서, 인감, 증명서 이런 것들만 있으면 할 수 있을 줄 알아? 거라서 감히 집주인 허락도 없이 집을 팔려고 그래? 앞으로 우리가 부부라고 하고 다니지 마. 이 사기꾼들. 이혼하고 어떻게 될지 법정 앞에서 보자고. 여보. 그게 무슨 말이야? 우리 사이에 무슨 법정까지가 우리 부부잖아. 그리고 내가 그러려던 게 아니라 그냥 시세만 알아보려고 간 거지. 판다고 내놓으면 누가 어느 정도에 사나 알아본 거라고. 그런 사람이 감히 계약금까지 받아. 내가 아무것도 모르고 있다 생각하고 있는가 보다. 당신들, 날 정말 물로 알아도 너무 물로 보는 거 아니야? 우리 부모님이 부동산업을 하고 있어. 근데 내가 아무것도 모르고 자랐겠지? 없네. 그러니까 이 상황을 장인 어른이랑 장모님도 다 아신단자. 설마 그 이야기 전부 다 한 거 아니지? 그지? 내가 다 했으면 속이라도 편하지. 어떻게 어머니 집 거래했던 그 부동산에서 거래할 생각을 하냐? 내가 왜 거기 가서 부모님이랑 계약서 작성하고 집 거래했는지 정말 눈치도 못 챘어. 거기 사장님이 우리 부모님 오랜 친구분이야? 그런데 당신이랑 어머님이 그렇게 뒷공 잡는 거 그냥 두고만 볼 것 같았어. 그 사람이 너희 집이랑 친했다고 그렇다면 왜 그때 거래할 때는 아무렇지도 않게? 지금 보니까 내가 당신 남편이기 했냐? 당신들이 이렇게 나올 줄 알았으니까? 우리 부모님이 그랬겠지? 어떻게 하면 우리 집 재산 하나 더 받아 먹을까 싶어서 돈 뻘크게 뜨고 있는 사람들이 있으니 오죽 내가 걱정해 듣겠어. 저와 남편이 이렇게 투닥거리며 싸우기 시작할 때까지도 정확한 상황을 몰랐던 시모는 이런 남편의 태도에도 돈 타령만 했습니다. 이게 지금 무슨 소리야? 우리 혜정이한테 줄 돈 내가 마련할 수 있다면서 그 집만 팔면 다 해결된다면 그래서 내가 내 짐 전부 빼고 너 하자는 대로 했던 건데 남의 명의를 된 집 팔아놓고서 그게 가능했을 것 같으세요? 아마 팔았어도 제가 소송 걸어서 다시 다 찾아왔을 거예요. 제가 그 집을 한 번도 팔겠다는 의향을 내비친 적도 없는데 어떻게 그 집을 몰래 팔 생각을 하세요? 그럴 수가 법적으로 아무 문제도 없는 거라고 했잖니? 아들 부부라서 공동명의나 다름없다고 괜찮다며 그냥 옆에서 바람만 잘 잡아달라고 그랬잖아. 엄마는 제발 좀 가만히 있어봐. 여보, 그게 내가 그러고 싶어서 그런 게 아니라. 당신도 알잖아. 나 엄마랑 동생 등사를 못 이겨서 매번 져주는 거. 그러니까 이번 기회 그 가족들이랑 잘 살아보라고. 어차피 우리 이혼남의 남이잖아. 왜 그런 짓을 한 사람들인데 내가 가족으로 여기며 끝까지 살 줄 알았어. 당신 정말 꿈도 크다. 정말 이대로 나랑 이혼하는 거 아니지? 당신 그런 사람 아니잖아. 내가 우리 혜정이 그거 포기할게. 그냥 이제부터는 당신 하자는 대로 다 하고 살게. 아니, 이미 기천은 떠나갔어. 그렇게 잘해줄 때 좀 제대로 하지 그랬어? 내가 평소에 말했잖아. 당신들 가족 그 잘난 아가씨 감싸고 도는 거 정상 아니라고. 아무리 어린 시절 아빠를 잃었다고 해도 그렇지. 과보고 한다고 안 될 사람이 잘 되나. 뭐라고, 너 지금 말 다 했니? 우리 혜정이가 뭘 그렇게 안 될 사람인데? 넌 부모 하나 잘 만난 거 가지고 지금 그렇게 큰 소리 치면서 사는 거지? 내가 잘난 게 뭐가 있다고? 제발, 엄마, 조용히 좀, 여보, 내 생각은 엄마랑 달라 알지? 정말, 당신 사랑하고 지금도 여전히 사랑해. 그러니까,
이혼은 제발. 이야, 애절한 남편의 태도에도 전 그대로 두 사람의 짐을 싸서 집 밖으로 내쫓았고 남편은 갈 곳이 없다며 저를 설득하려 들었지만 그런 것에 당할 제가 아니었습니다. 이야, 애초에 능력이 있던 없으면서 시댁의 용돈은 뭐하러 그렇게 많이 줬니? 이 집도 내가 결혼할 때 대출받아서 산 거 아직도 너희 엄마한테 얘기 안 했어. 그리고 그 집 주인은 나라는 것도 뻔히 다 알면서 왜 그랬어? 아무튼 난 이제 당신들 얼굴 보기 싫으니까 이대로 나가서 둘이서 앞에서 카페를 가든 숙박업소를 가든 알아서 해결하고 와 알겠어. 그리고 곧장 심해부 될 사람한테 전화해서 만나자고 얘기했죠. 심해부 갑자기 가족 될 사람한테 그것도 아내도 아닌 아내의 식구 중 하나가 연락이 와서 놀랐는지 처음엔 망설이다가 제 목소리에서 심각성을 읽었는지 금세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까지의 일을 다 설명해줬죠. 설마 혜정이가 정말 그런 사람일 줄은 안 그래도 요즘 결혼한다고 여기저기 알아보고 다니는데 이상하더라고요. 자꾸만 결혼하고 난 뒤에는 일 그만두고 집에서 가정집으로 산다는 얘기부터 저번에는 백화점 명품 헌수 이야기까지 저희 아가씨가 원래 그런 사람이에요. 오죽했으면 저희 남편한테 용돈까지 받고 회사에서 월급 받는 돈을 다 박아서 그래도 명품으로 치장하고 다니겠어요. 저도 이젠 질려서 남편이랑 이혼 준비 중이에요. 그러니 당신도 이런 집이랑 연맺을 생각하지 말고 다시 한번 생각해봐요. 아, 그럼 집 하나 해올 돈이라도 가져온다는 그것도 다 거짓말이었어요. 전 그것만 철석같이 믿고 있었는데. 아, 그 집이요. 그것도 이번에 제 집을 둘이서 작당 모의하고 팔아서 마련한 돈으로 하려고 했더라고요. 말 그대로 사기꾼이죠. 어떻게 내가 팔겠다 생각도 안 한 집을 그렇게. 혹시 알아요? 이것도 전부 그 잘난 아가씨가 땡깡을 부리니 이런 일을 벌인 건지. 설마 혜정 씨가 거기까지. 아무튼 감사합니다. 뭐라 감사의 인사를 드려도 표현할 방법이 없네요. 이대로 결혼했으면 신우는 시모가 해준다는 돈으로 집을 산다는 말을 들었을 때 참 어이가 없었어요. 그게 누구의 돈인지 알고 말이에요. 그러나 이제는 어찌 할 바를 모르겠어요. 다 까발리고 다녀버렸는데 진실되게 스스로의 힘으로 잘 살아야 하는 법이죠. 어쨌든 그렇게 한참을 이야기한 후 헤어지게 되었어요. 그 남자도 미련이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계속 내게 물어보다가 결국 신우에게도 미련이 남아있는 것 같더라고요. 뭐, 결혼해서 살 것이라고 한다면 말리진 않을 겁니다. 제 인생도 아니고 남의 인생인데 뭐하러 입만 아프게 난리를 피우나요. 어차피 그래서 모든 일을 정리한 뒤 곧바로 이혼 소송소장을 내기로 했어요. 친정 부모님과 함께 실력 좋다는 변호사 선임해서 이혼 소송 준비를 시작했죠. 꼭 그럴 필요는 없을 거 알고 있지만 그냥 깔끔하게 이 사기꾼 지방과 헤어지고 싶었거든요. 그렇게 남편과 법정에서 다시 마주치게 되었는데 온갖 생각이 다시 들었어요. 이게 진짜인가 싶은 일을 당했죠. 법정에 있던 사람들도 다 어이가 없는 표정이었어요. 아이 정말 엄마가 분명히 집만 팔면 나 결혼할 돈 다 된다고 그랬잖아. 아 근데 이게 뭐야? 그럼 우리 집 하나 없고 돈도 없는 빈털털이라는 것은 내 인생 어떻게 할 거냐고? 오빠랑 엄마가 내 인생 다 망쳤어. 정숙하다는 판사의 말에도 신우는 아주 시호에게 달려들어 멱살을 잡으면서 말을 하는데 저게 진짜 자식의 모습인가 싶더라고요. 어린 나이에 부모 하나 잃었다고 끔찍이도 아껴준 자기 가족을 두고 말이죠. 시모의 모습은 아주 곧 쓰러질 사람 같았어요. 사람 다 보는 법정에서 이 난리를 피웠으니 그래도 판사의 말이 신경이 쓰였는지 제발 그만하라고 신우에게 말은 했지만 평소에 신우를 아끼던 그 마음 때문인지는 몰라도 강경하게 나서지는 못하더라고요. 남편은 소송 중이었으니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쩔쩔매고 있었고요. 이에 신우는 아예 드러누워서 어린애처럼 떼를 쓰기 시작했죠. 엄마가 내 결혼까지 다 시켜준다며 내가 결혼만 한다고 마음먹으면 뭐든 다 해줄 거라면서 오빠도 엄마도 거짓말 쟁겨 내 인생은 어떻게? 오빠 이혼까지 나가면 난 어디서 명품 살 돈을 충당하냐고. 나 돈 벌고 일하기 싫다고. 아마도
신우는 제가 시댁에 보냈던 용돈, 남편이 주는 용돈에 자기 월급까지 털어서 명품의 사치품을 샀다고 하더군요. 이런 시댁의 모습에 판사님도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고 당연히 이혼 소송의 판결은 제 승소로 났습니다. 그리고 남편은 없는 살림으로 제 집에서 쫓겨나게 되었고 이런 사태의 위자료로 2천만 원을 제게 줘야 했죠. 그런데 오갈 곳 없는 처지라고 하면 제 바지가랑이를 붙들고 제발 집은 자기한테 달라고 싹싹 비는데 어림도 없습니다. 제가 제 집을 왜 전 남편한테 줘야 합니까? 내가 내 집을 당신한테 왜 줘야 하는데래? 내 명의에 집을 팔려고도 한 사람한테 당신은 오히려 나한테 고마워해야 돼. 당신 집에서 사기치려고 했던 것들. 우리 부모님은 당장 소송하고 날리거나 막아준 게 나야. 그거 알면 이혼 소송으로 끝난 걸 고맙게 생각하고 살라고. 주변에서는 이혼 소송 전까지는 그래도 아직 결혼 3년 차대 더 생각해보고 결정해라 했지만 저는 단칼에 시댁과의 전쟁을 끝냈고 지금은 살던 신혼집까지 싹 정리해서 친정집에서 지내는 중입니다. 친정 부모님은 이런 제게 일단은 푹 쉬고 나중에 새로운 사람이라도 만나서 마음의 상처 치유를 하라며 말을 하시긴 하셨는데 아직까지는 그럴 생각이 없네요. 사람이라는 것에 크게 되었으니 말이에요. 당분간은 사람과 좀 멀리하면서 자연이나 보러 다니는 그런 여행을 좀 즐기려고요. 아, 그리고 이후 전 남편 사내 소식을 우연히 듣게 되었는데 저한테 준 위자료로 거의 모아둔 돈을 다 쓴 것인지 원룸 하나도 제대로 된 곳을 못 얻어 혹은 서울하덕에서 싼 원룸입니다. 반지하에서 겨우 지낸다고 하더라도요. 그것도 그 집 식구 3명에서 말이죠. 눈앞에 신우의 행동이며 시호의 행동, 전 남편의 행동까지 뻔히 그려지게 하는데 뭐 이제 제 가족도 아닌데 신경 끄고 살자 생각하고 있죠. 게다가 당연히 신라는 사람이 지내던 집도 월세를 감당하지 못하고 바로 방을 빼게 되었다고 해요. 해부가 될 운명이었던 그 사람은 신우와의 관계를 완벽히 정리했다고 얼마 전에 저에게 문자를 남겼더라. 너무 고마웠다고 자기를 구해준 은인이라서 말이에요. 그런데 말이에요. 사람이 바뀌지 않는다는 게 진짜였다. 미는 사람은 전 남편 한 사람인 것 같더라고요. 시모는 나이가 좀 있으니까 일자리를 쉽게 못 구한 건지는 잘 모르겠지만요. 그리고 이건 심해부 될 수도 있었던 그 남자가 알려준 소식이긴 한데 신우가 자기와 헤어지기 전에 이미 회사를 그만둔 상태였고 저와 남편의 소송이 끝난 뒤에는 본인한테 와서 당당히 결혼하는데 용돈도 달라 뭐 그런 식으로 이야기도 했다고. 정말 사람 아낀다면 했던 것들이 심하게 말하자면 인간 쓰레기를 하나 만든 셈이었죠. 이 사람들이 어떻게 살지 이야기를 전해 들은 이후에는 더 이상 궁금해하지도 않았습니다. 이번 경험을 통해 저는 참 사람 일이라는 게 알 수 없는 것 같다 느꼈습니다. 정말 살 날이 앞으로 제 날보다 2배는 더 남았을 텐데 말이죠. 그러면서도 어떻게 그런 인간들이랑 만나서 3년을 참고 살 수 있었나 싶기도 하고 심이 들 사람의 목숨을 제가 구한 것 같아서 뭐 보람 비슷한 것도 느끼고 있고요. 저와 비슷한 경험을 하신 분들이 많지는 않겠지만 어쨌든 제 이야기 지금까지 들어주시며 공감해주신 청장님께 감사드리고요. 슬슬 날도 따뜻해지고 봄날도 찾아오는데 청자들은 저처럼 이상한 경험 말고 하고 걱정 없이 따사로운 봄날 같은 오늘 같은 날만 지내시길 바라봅니다.